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계유정랑가 1편 야사의 11번째, 뒤에서 2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과 다음번 2번에 나누어서 연촌이 1편 야사를 지었다는 증거, 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유록하고 연촌을 보면은 복권자로 등장해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편 야사를 지어서 교훈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편 야사를 지어 가지고 사육신을 비롯한 그 당시 조정 대신들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깨우쳐라 하고 교훈을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연초는 무황보다 같은 직지학으로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앉은 순서를 보면은 맨 밑에 무황이 앉고 그 위에 연촌이 앉는 것으로 이렇게 복권자가 앉은 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도연명처럼 은퇴해서 낙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란유고를 보면 그 주석에다가 실명을 제연촌이 같이 있었다고 우리 적어놨어요. 실제 어찌 보면은 이 관란유고에 있는 실명, 물론 이제 그게 후세에 그 책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생육신 원호가 적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 실명이 적혀있는 이게 상당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촌이 도저히 아니다 하는 증거, 그게 없다면은 연촌이라고 봐도 되겠죠. 몽유록 미주에 보면은 선생은 꿈속에서 단종을 배하라고 사육신 그리고 최연촌과 함께 최연촌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강위에서 서로 어울려 시를 지으면서 놀았다. 이렇게 이제 그 몽유록에서는 연촌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의제문하고 연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역사책에 없는 첨강지어를 인용해서 조의제문을 지었어요. 그리고 김종직이 이 역사책에는 없는 얘기라고 실토를 하고 있어요. 연산군일기 4년 7월 17일에 수록되어 있는 조의제문을 보면은 또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미심을 죽여서 강물 속에 던졌다는 얘기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출처가 자양지 노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양지 노필, 자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주자의 호인데 주자학을 얘기할 때도 이 자양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자학을 한 늙은 선배의 글, 늙은이의 글,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직역하자면 주자 늙은이의 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양, 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주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양지 높이는 자양의 늙은이 글, 그러니까 자양하는 늙은이 글, 즉 주자학하는 늙은이 글이다 이 말이죠. 자양지 노풀인 성리학자인 늙은 선배의 글이다 이거죠. 이걸 따라서 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윤필상이나 광기손도 해석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엄청나게 그 은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1편 야사를 사전에 읽은 그 소수의 그 도학파 사림, 요 사람들만 이게 뭔 말인지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손도 이걸 그 사초에 적어 넣으면서도 너희들이 이걸 듣고 뭔 소리인지 알겠냐? 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편 야사의 특이성을 한번 뽑아보면은 단종애사를 그 비판한 글에서 전부 1편 야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종애사하고 연관성이 아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종애사하고 가장 비슷한 사건이 명나라의 정난지변이에요. 이걸 보면은 명나라의 영락제와 조선의 세조, 그리고 명나라 검문제와 조선의 단종,
그리고 명나라 방효유와 조선의 사육신, 이게 완벽하게 이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예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난지변을 인용한 일편야사라야 돼요. 정난지변을 적은 야사라야 이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단종예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정난지변이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유정난 비판에만 그쳤어요, 일편야사가. 더 이상 진도로 안 나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편야사 저자가 계유정난은 알고 단종예사는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만약에 일편야사 저자가 계유정난도 알고 단종예사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정난지변을 끌어다가 일편야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단종예사가 아니고 항우, 초패왕 항우의 그 의제 죽이는 걸 끌고 왔느냐? 일편야사를 지은 사람이 계유정난까지는 알고 그 뒤에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저자가 단종예사가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연촌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일편야사 저자는 연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연촌 말고도 뭐 1455년쯤에 돌아가신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죠. 56년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아니지, 55년 6월, 연촌보다 2달 뒤에 죽은 사람이면 안 돼. 그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라 해야 돼. 왜냐, 2달 뒤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걸 본 사람은 요걸 끌고 와야 돼요. 못 본 사람이니까 그걸 끌고 오는 거죠. 근데 학계의 동향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원 등은 복권자가 연촌이라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그 소수 의견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무황이란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교단에서는 저자는 임제, 복권자는 남효원이라 그러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EBS 그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보면 전부가 임제가 남효원을 존경해서 데려다가 복권자로 해서 이걸 지었다, 이렇게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저자가 이제 무항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 뭐냐? 원주원 씨들이 그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발굴을 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주채식 가문에서는 보면은 1774년에 송환경이 지은 시 한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무황이 등장을 하죠. 차, 채, 전중, 처익, 모봉, 연촌, 영정운 내고 1774년에 송환경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연촌의 자취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무황 어느 산 아래 묻혀 계시는 곳,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황이 나오는데, 무황이 원호의 호예요. 이거 하나를 빼면은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주암사후 봉안 기초록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암사후 봉안 기초록은 제가 최낙도 시집 그 장롱 속에서 이거 제가 실제로 장롱 안에 그 이불 사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장롱에서 제가 이걸 발굴을 했어요. 주암사후 봉안 기초록이 최낙도 시 장롱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송환경이 지은 여기서 무황에 대한 언급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참 우연찮게도 이 책이 최낙도시 장롱 속에서 제가 찾아서 그걸 영인을 함으로 해서 그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암사호 봉안 기초록을 근거로 연총공 초상화 영정 이모본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금 292호로 지정이 되게 됐죠. 그렇듯이 제가 볼 때 일편야사 내지는 일편야사를 연촌에 지은 글이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아마 누군가의 집 장롱 속이나 문갑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암사호 봉안 기초록이 장롱 속에 숨어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듯이 일편야사를 입증하는 자료도 누군가 어떤 집인가 장롱 속이나 문갑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런 이제 문헌적 근거를 제가 못 찾으니까 그 정황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촌과 그 연촌공의 배이 평양조시 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기가 연촌공 묘소고 여기가 그 평양조시 할머니 묘소예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52분 걸리고 163km 그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꼬불꼬불 뭐 옛날 그 걸어 다니는 길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 500리는 넘는다고 보죠. 지금 이게 고속도로로 163km니까. 또 이제 연촌공 후손들이 살았던 그 주암촌하고의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것도 고속도로로 하면 쭉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산 꼭대기로 이제 이렇게 구를 뚫어서 이렇게 도로를 내놨는데 이게 고속도로로 50km예요. 근데 이게 산 꼭대기로 내서 고속도로가 똑바로 한 거니까 이거 꾸불꾸불 이렇게 걸어서 간다면은 한 200리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상하죠. 후손들이 장남 후손은 여기 살고 또 이제 그 부인을 모시고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후손은 저기 영암에 살아요.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여기 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저쪽 그 영암에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 데다가 이 묘소를 왜 썼겠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천공이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연천공은 내가 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67세에 상경을 하셔가지고 네. 영암서 네. 그래서 저 중앙에서 계시다가 예. 이제 도로 하야를 하신 거라. 하시면서 지금 전주에서 작고를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때 그랬거든. 만일로 그 양반이 영암서 작고를 하셨다고 보면, 세상을 뜨셨다고 보면, 거기에서 전주 소양까지 운구를 하시려면 몇 달 운구를 하셨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만한 그 직위도, 배신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재력이 그렇게 넉넉했을 것이냐. 그래서 어찌서 연천 할아버지 묘소는 거가 계시냐, 지금 분토동에 가서. 그래서 전주에서 잡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얘기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연천은 구제였다 하는 것을, 구제였다 하는 것이, 그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고. 연촌공 묘소는 연촌에 대한 모든 유적이 영암에 다 있어요. 묘소는 왜 전주에 있는가? 이 500리가 넘는 길을 운구를 해왔는가? 아니면 이장을 해왔는가? 만약에 이장을 해왔다면은 배위는 왜 거기다 두고 남편만 이장을 했는가? 운구도 마찬가지죠. 왜 배위는 운구를 안 하고 남편만 운구를 했는가? 그런데 여기가 자손들이, 아들들이 사는 데서 최소 200리, 최대 500리나 떨어진 데예요. 왜 200리, 500리 떨어진 데다가 묘를 쓰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촌공 묘소를 이장을 했거나 운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